어, 이번 시간은 12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연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언어적 대인 기술, 앞서서 1교시에 얘기를 했듯이 언어적 대인 기술과 비언어적 대인 기술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비언어적 대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인 기술은 크게 비언어적인 대인 기술과 언어적 대인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비언어적 대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비언어적 대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모든 것들을 비언어적인 그런 대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그 동양문화권에서 속하는 우리 한국사회인데 이 한국사회는 독특한 점이 있죠. 서구사회에 비해서 언어적 행동보다는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비언어적 문화를 매우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행동을 잘 구사해서 자신의 그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런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눈치라고 하죠. 눈치. 그래서 이 한국사에서는 그 비언어적인 행동과 눈치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그런 대인 기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대인 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는 비언어적 소통 수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언어적 대인 기술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비언어적 대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수단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본다면 우리 그 몸의 움직임, 이 몸의 움직임이 바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얼굴 표정, 또 눈 맞춤, 또는 눈 바라봄, 또는 몸 동작이나 제스처, 몸의 자세 등과 같은 이런 몸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소위 그 신체적 접촉, 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악수를 한다든지, 또 어루만지다든지, 또는 팔짱을 낀다든지, 어깨에 손을 얹기라든지, 포옹, 키스 또는 애무 이런 등등의 다양한 그런 그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 모양, 또 옷차림새, 또 장신구, 또는 화장, 향수 이런 것 같이 외모의 그 치장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에 있어서는 이 공간의 사용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그 공간적 근접도, 또 거리나 상대방을 대하는 어떤 방향 이런 등등의 공간적 요인조차도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라든지 상황, 분위기 이런 등등의 어떤 환경적 요인, 이 환경적 요인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인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함에 있어서도 그 말의 어떤 강약이라든지 완급, 그리고 음색, 또 말하는 방식 이런 등등에 따라서 언어적 의미가 없는 음성적 행동조차도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를 부원이라고 하죠. 부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한번 얼굴 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주된 그 비언어적 수단이 바로 얼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에 웃음을 지어서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표하고 또는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반면에 이 상대방의 이 얼굴을 통해서 아주 그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쾌감을 나타낼 때, 분노를 나타낼 때 얼굴에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얼굴을 찡그리거나 어떤 험한 인상을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그 얼굴 표정에 대해서는 안면 전체에 퍼져 있는 약 40여 개의 근육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육은 대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수의적으로 또는 불수의적으로 조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상황에서는 이 상대방에 대한 사고, 또 감정,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얼굴 근육이 그야말로 그 특정한 패턴으로 움직여가지고 독특한 얼굴 표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따르면은 인간의 6가지 기본적 정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쁨, 놀람, 공포, 슬픔, 분노, 혐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독특한 얼굴 근육 운동 패턴, 즉 얼굴 표정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정서에 대한 얼굴 표정은 문화와 종족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은 흔히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도 얼굴 표정은 의도적으로 조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나 TV 탤런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 표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다양한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잘 발달된 사람이죠. 물론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때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 그때도 있고, 또는 때로는 감정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얼굴 표정을 잘 조절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비언어적 대인 기술인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잘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잘 지각하는 것, 잘 알아내는 것, 그것 역시 중요한 대인 기술입니다. 얼굴 표정을 정확하게 잘 지각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은 그 비언어적인 문화권인 곳에서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의시한 그 비언어적 단서에 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언어적 단서의 그 의미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들 소위 얘기하는 것이 눈치 없는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강렬한 감정은 얼굴 표정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약하고 미묘한 감정은 얼굴 근육도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는 십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은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향상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얼굴 전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지만 특히 입과 눈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입과 눈썹의 미세한 움직임, 그것에 바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 지금 교재가 좀 순서가 좀 맞지 않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잘못 편집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뒤쪽에다 이 편집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얼굴 표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눈, 바로 눈 맞춤이죠. 아이태픽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눈 맞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 맞춤이라 이런 것은 지금 순서가 좀 교재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은 소위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과 같이 우리가 이 눈은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주요한 그런 이 통로인 것입니다. 마음의 창.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이 상대방에게도 그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 관심과 호감을 지니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주목하게 되죠.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이 서로의 눈을 마주 쳐다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애정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이 적대감을 지니고 있을 때는 상대방을 강렬하게 노려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눈 맞춤을 통해서 눈빛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 맞춤,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 맞춤은 눈빛과 쳐다보는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눈빛의 강렬함, 이것은 눈동자의 크기와 비례하며 심리적 흥분의 정도를 반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강렬한 눈빛은 눈 주위 근육 움직임과 얼굴 표정에 따라서 애정어린 눈빛이 될 수도 있고 적의를 담은 노려보는 눈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눈을 마주치는 시간 역시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강렬한 그 눈빛, 이 강렬한 눈빛으로 오래 쳐다보고 응시를 하게 되면 이 강렬한 그러한 이 감정을 나타내는 이 주요한 소통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애정이든 적이든 간에 강한 감정을 지니게 되면 상대방을 강한 눈빛으로 오래 응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과 적절하게 눈빛을 주고받는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눈빛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빤히 바라보는, 쳐다보는 그런 일이 매우 어색하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래서 이 땅을 내려다보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없거나 상대방에게 무관심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와 정반대로 상대방을 지나치게 빤히 쳐다봐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윗사람을 눈을 오래도록 빤히 쳐다보는 이런 이들은 무례한 행동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할 때 이 적절한 기간 동안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눈빛을 다른 곳에 주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대인 기술에 속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몸 동작입니다. 이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를 나타남이 없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동작입니다. 몸 동작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대화하는 동안에 손과 팔, 머리, 몸통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전달하게 되죠. 몸 동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스처라고 하는데 이 신체 언어의 주요한 그 범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이야기를 강조할 때는 손을 번쩍 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쥐고 또는 뭐 책상을 두드리거나 이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반대하거나 중단시킬 때는 또 손을 내젓기도 하죠. 또한 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를 표현하기도 하고 고개를 가로저어서 반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건의 형상이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손과 팔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몸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은 말의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거나 강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연설가나 웅변가는 대부분 적절하고도 강력한 제스처를 잘 활용해서 연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몸 동작은 언어적 의미 전달을 돕는 주요한 보완적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특히 이 중요한 몸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사행동입니다. 인사하는 행동, 인사행동은 여러 문화권에서 주로 몸 동작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인사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반가움, 호감, 그리고 경의, 존경 등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인사행동은 문화권마다 매우 다릅니다. 고개를 숙이는 방법이 있고 또 악수를 하는 방법, 엎드려 절하는 방법, 코를 비비거나 몸을 껴안는 방법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기적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문화에서 인사행동은 예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인사예법에는 정교한 규칙이 있고 또 특히나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서 인사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할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며 이 고개를 숙이는 각도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시간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 경의와 그 존경의 정도가 달라서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악수를 할 경우에도 아랫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손을 놓는 것은 결례가 됩니다. 이 밖에도 명절에 집안 어른이나 윗사람에게 극진하게 인사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사예법, 이것을 알고 적절하게 인사 행동을 하는 것도 바로 몸동작을 통한 중요한 대인 기술인 것입니다. 몸의 자세 역시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몸을 숙이는 각도를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흔히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와 관심을 지니고 있을 때는 그를 향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과시하려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지배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은 가슴을 펴고 목에 힘을 준 상태로 몸을 약간 뒤로 젖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윗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에서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몸을 지나치게 뒤로 젖히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 결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으로 오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신체적 접촉입니다. 신체적 접촉이죠.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것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게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방식인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기에 우리는 부모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어린 유아에게 부모가 애정을 표시하는 주요한 방법은 바로 신체적 접촉입니다. 안아주고 비비고 비벼주고 또 쓰다듬어 줌으로 해서 애정을 표시하고 때로는 때리거나 밀치거나 꼬집는 방식으로 또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신체적 접촉은 성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가 친밀감은 흔히 신체 접촉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손을 만지고 몸을 기대고 어깨동무를 하는 것이죠. 여자 사이에서는 남자의 경우보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그 몸을 접촉을 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애정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신체 접촉은 말이나 몸 동작에 비해서 강렬한 그런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인들은 이 팔짱 끼는 거라든지 키스, 포옹, 애무와 같이 몸과 몸을 맞대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오래간만에 만난 친한 친구나 애정이 각별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 꼭 껴안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강한 애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 접촉입니다.
이 신체 접촉은 이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또 등을 두드림으로 해서 이 격려와 아울러 지배적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물론 우리 인간이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분의 문화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만지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지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신체적 접촉은 이 우월과 지배를 나타내는 하나의 행동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 활용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죠. 공간도 비언어적 표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심리적으로 이 가까운 사람과는 물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친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 가깝게 앉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낯선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공간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친밀감이 높을수록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동물들도 자신만의 공간적 영역을 확보하려는 본능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영역을 표시하여 다른 동물이 침입하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역 안으로 타인이 들어오면 불편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 벤치의 경우에 낯선 사람 옆에 앉을 때는 각자의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친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죠. 그래서 홀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주위 공간을 자신의 중심으로 친밀력, 즉 0cm부터 60cm 이걸 친밀 권역이라고 하고, 개인력 이것을 60cm부터 120cm까지를 개인력이라고 하고, 사이 권역을 120부터 330cm, 그리고 공공력을 330cm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친밀한 사람은 친밀 요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그 사회적 거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리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표현하는 주요한 공간적인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간 행동은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예컨대 아랍인과 남미인들은 매우 가까이서 대화하는 반면에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은 상당히 떨어져서 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서로 앉는 방향도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경우에 나중에 나타난 B가 앉는 위치는 A와의 심리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A와 B가 서로 매우 친밀한 사이거나 서로 협동적인 일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B의 자리를 택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두 사람의 이성 친구인 경우에 B가 B1에 앉는다면 B는 그 A에 대해서 상당히 친밀한 애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2교시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